이런 버블 초기에는요, 도쿄나 오사카, 교토, 나고야라는 중심 도시, 그리고 후쿠오카, 삿포로, 센다이라는 지방 중추 도시, 그리고 요코하마, 그리고 이제 사이타마 같은 이제 거점 도시들이 초반에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좋은 동네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일 많이 버블이 상승했던 도쿄는 요건데요. 버블의 시기가 피크, 정점을 찍었을 때 상업지 최고 가격 지수의 이 배율입니다. 정말 높죠. 가장 많이 뛰었다는 곳은요, 이제 상위 10개 도시를 보여줬는데 안 오른 곳도 상당수였다라는 겁니다. 양극화가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버블 시기에 가격이 별로 안 올랐던 그 도시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올랐으니까 결국 무너질 것도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버블 시기에 전국이 막 10배씩 상승했냐라고 하지만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르지 않았던 지방 도시들도 있었다라는 점이 지금의 한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었던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오랜만에 촬영 갔다가 제가 오늘 인터뷰 질문을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 중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은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지를 먼저 받고서 저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마침 질문을 주셔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즉 한국도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부동산이 급등했고 잠깐 침체기에 들어섰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양새를 또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양극화를 보이면서요.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1990년 전후에 있었던 그 토지 버블과 어떻게 닮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서 토지 버블이고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일본에서 버블 붕괴가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런 공통점을 한번 찾아내고 싶어서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투자자의 시선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서치하다가 재미있는 자료를 발견해가지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써있죠. 일본 버블 시기의 집가 급등 및 하락 과정에 대한 교찰이라고 해서 일반 재단법인 일본 부동산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였어요. 이게 뭐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정답이다, 공식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같이 읽기에 좋아 보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내용이 좀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한글 번역해서 요약한 것을 제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의 목적에서 맨 처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계속되었던 버블에 대해서 그때가 조사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한편 토지에 있었던 집가 급등이나 하락의 과정이나 그것이 상세한 경과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인 즉슨 지금 일본인들도 버블이 일어난 것과 버블 붕괴한 것이 어떤 정확한 하나의 이유로 일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전국 주요 개역의 도시 안에 있는 조사 지점을 집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총 이제 174개의 도시를 이제 조사와 검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도시에서 집가 상승이라고 보일 만한 그 시기를 특정을 하는데요. 이제 버블이 시작됐다는 시점을 여기서 본다는 거죠. 1914년부터 뭐 반년 만에 10% 넘게 오른 나고야, 그리고 9월부터 반년 만에 10% 넘게 오른 도쿄. 근데 도쿄는 가로치고 지속적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 올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년간 연 20% 이상씩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985년 3월 여기까지의 이제 10% 상승한 곳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이제 익숙한 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요코하마, 나고야, 센다이, 하치오지, 우라와는요 현재의 사이타마 수도권입니다. 교토, 타가와, 오미야 이것도 현재 사이타마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버블 초기에는요 도쿄나 오사카, 교토, 나고야라는 중심 도시 그리고 후쿠오카, 삿포로, 센다이라는 지방 중추 도시 그리고 뭐 요코하마 그리고 이제 사이타마 같은 이제 거점 도시들이 초반에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좋은 동네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버블 초기에 집가 상승한 도시들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주요 교통 정비를 얘기를 해요. 즉 그 교통망이 잘 깔리면서 이것들이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선호를 받고 하면서 이것이 집가 상승을 초반에 끌어올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칸센 같은 것들이 개업을 하고, 후쿠오카가 이제 직통 노선을 만들고, 요코하마에서 지하철이 3호선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거점성을 높이는 기반 정비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도시의 성격을 심화시키면서 3대 도시권, 지방 중추 도시 같은 것들이 연결이 잘 되면서 집가 상승에 처음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6번 그래프부터는 이제 버블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한번 도표로 보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1983년 3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돼요. 공식이 아까 전에 앞에 나오는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만큼씩 1983년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991년 이런 버블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렇게 그래프들이 막 상승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1995년에는 이제 떨어진 모습이 보이고요. 아까 전에 제일 많이 버블이 상승했던 도표는 요건데요. 버블의 시기가 피크, 정점을 찍었을 때 상업지 최고 가격 지수의 이 배율입니다. 정말 높죠. 그러니까 버블이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이제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각 지역별로 얼마나 뛰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 1번 투자 완전 정복에 한글로 번역본을 이제 요약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지 최고 가격지의 그 증가 배율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이 뛰었다. 그러니까 1983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뛰었다는 곳은요. 이제 상위 10개 도시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삿포로, 요코하마, 고야, 치바, 그리고 교토와 같이 3대 도시권과 지방의 중심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안 오른 곳도 상당수였다라는 겁니다. 양극화가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해서 저기 시골 무슨 도시까지 다 오른 건 아니었다. 물론 약간은 올랐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83년 3월 가격과 비교한다면 거의 10배 가까운 가격이 올랐는데, 그렇게 버블이 끼고 있을 때 지방 도시도 그럼 같이 한 대여섯 배는 올랐어야 했을 텐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인 즉슨 이때도 양극화가 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점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버블 시기에 가격이 별로 안 올랐던 그 도시들의 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올랐으니까 별로 무너질 것도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삿포로는 10배 올랐으니까 자산이 제 가격을 찾아간다고 딱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은 요만큼 올랐는데 얘는 딱 빠져봤자 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버블이 폭락. 이건 버블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지가가 폭락한 거죠. 이게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올랐으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져야지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빠지면 너무 슬프잖아요. 웃으면서 말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언급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지가 상승이 계속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시작되는 건데,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기존에는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거품이었다. 소멸한 거 아닌가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런 식으로 써있죠. 버블 시기 전후로 일본의 도시 토지 가격 그런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구조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지고 토지의 이용도가 바뀌어지고라는 거죠. 다음 장표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도시 대부분에서는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토지 가격 구조가 변화되고 도시 구조 자체가 변화했다. 이런 것들이 집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2000년 이전에 집가가 반전해서 상승하기 시작한 곳은 도쿄도가 유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토지의 용도가 바뀌고 도시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도심부 집중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수요가 몰리고 집중이 되면서 지방 도시는 점점 더 소외받고,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도 뭐야
버블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던 지방도시마저 꺼진다고? 그것은 이런 이유였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도출해낸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아까 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터뷰의 질문이 한국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것이었는데 자세히 이제 살펴보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처음에 토지 버블이 시작하게 되었던 내용은 주요 거점 도시나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은 특히 그런 교통망의 개선이 있으면서 도시 기능을 좀 집중시키는데 일조했던 이유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버블 시기에 전국이 막 10배씩 상승했냐라고 하지만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르지 않았던 지방 도시들도 있었다라는 점이 지금의 한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었던 것 같고요. 오르지 않았던 지방 도시는 같이 빠졌고, 그리고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1983년 3월에 한 10%에서 20% 정도로까지밖에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 이전에 유일하게 지가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간 곳은 도쿄 도심부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이제 얹으면서 탄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떨어졌다 올라가는 그 회복의 탄성이 도시마다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것이 다시 많이 올랐냐?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버블 시작과 버블의 붕괴가 한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의 버블이 갑자기 엔고가 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수요 심리가 팍 죽고 내던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버블이 붕괴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당연히 주요한 요인이지만 또 다른 요인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본 부동산을 설명하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이런 결과를 같이 내놓게 된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자료에서 살펴봤던 것은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다면 제 네이버 카페 일본 투자 완전 정복에 와서 오셔가지고 한국어로 된 번역본 요약본 한번 읽어보시고 원문을 아예 첨부를 해놨습니다. 혹시 일본어도 조금 괜찮으시다 하시면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는 과정이 진짜로 한국 부동산을 볼 때 투자의 시선이나 투자의 결정에도 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